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3대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이용자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인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 6일로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수업 일수를 180일 이상 운영하는 등의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덕정역에서 서울 상봉역을 연결하는 G1200번 광역버스가 24일 개통됐습니다. 이 버스는 덕정역에서 출발해 의정부 밀락을 거쳐 상봉역을 경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인데요.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1,300만 경기도민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1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40만 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곳곳에서 병들어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말이 코로나19로 인해 도민들께서 겪으시는 혹독한 어려움을 생각하면 도정 책임자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소요 예산은 1조 3,642억 원, 재난관리기금 3,405억 원과 재구호기금 2,737억 원,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 등 재난 관련 경기도 가용 지원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래도 부족한 돈은 저신용자 대출사업비에서 절반을 끌어와 마련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3개월 내에 안 쓰면 소멸되는데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한 1인당 100만 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 또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현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태부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도입의 단초가 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부터 각 시군 주민센터에서 도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원 확인만 되면 한 사람이 가도 가구원 모두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이번 조치로 1조 1,200억여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 3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인 다음 달 6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노래방과 PC방, 클럽 등 15,000여 곳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염 관리 책임자 지정 유무와 이용자,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이용자 명부 작성과 손 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7가지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4.15) 총선을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미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2명의 예비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먼저 만나볼 예비 후보는 양주시 미래통합당 안기영 후보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을 겪으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듣도 보지 못한 실험을 통해서 2년간 무려 27%라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무려 19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지 못해서 지금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는 어떻습니까?
각종 중첩된 규정에 인해서 또 잘못된 신도시 난개발로 인해서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못하고 10여 년 전에 들어와야 할 지하철이 이제 그것도 단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양주시가 자족 기능을 갖출 만한 산업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의 보육부터 교육, 또 우리 주민들의 환경, 보건, 의료 등 우리 주민들의 삶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농림수산위원회, 또 국방위원회 이런 다양한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한국환경공단에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으면서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우리 양주시도 대기 환경,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저의 전문성을 살려서 우리 양주시가 맑고 깨끗한 공기, 또 맑은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 환경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고읍지구, 또 덕정지구, 또 양주 신도시, 또 광석지구 이런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그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도 10여 년에 들어와야 될 것이 지금 그것도 단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통 문제를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을 빨리 추진되도록 하고, 또 그것도 이제 복선으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TX 신호선도 그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섬유산업과 관련된 중견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또 지금 양주 테크노밸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판교 IT밸리처럼 그냥 추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양주 테크노밸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에 있는 고려대, 또 키스트, 또 과학기술대학교 등 연구 역량을 우리 양주 테크노밸리와 결합시켜서 혁신 역량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주 테크노밸리가 우리 판교 IT밸리처럼 시 세입이 1,570억이 되고 또 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판교 IT밸리를 능가하는 그런 4차 산업에 걸맞는 그런 IT밸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번에야말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또 낙후된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 안기영은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고 우리 양주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저 기호 2번 안기영에게 힘을 몰아주십시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다음은 포천과 가평 지역의 미래통합당 최춘식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경제 분야와 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런 어떤 경제 용어에도 없는 것을 내놓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이것이 가장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이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내 생산성이 저하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나 높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가지고는 너무나 많은 힘든 그런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 그런 또 요인이 되고, 비용 지출이 그만큼 늘어나는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정책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다시 재정립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만들어 놓겠습니다. 다음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너무나 굴욕적인 대북 안보 정책에 따라 가지고 전방에 있는 지피를 철수하고 또 대전차 장복을 허물고 또 지뢰지대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북한에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보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느낄 수 있게 제가 국회 들어가면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를 저는 이번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과제와 과거로 제가 가져가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LNG가 세금이 비싸고 석탄이 쌌는데 지금 그걸 역전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접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세금 정책과 또 그래도 부족하다면 일정 보조금 정책을 병행해 가지고 그 괴리를 가능한 대로 맞춰 가지고 없도록 해서 그 비용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맞아 들어가면은 그때는 아마 자연스럽게 이 석탄이 LNG로 연료가 전환되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남양주에서부터 포천까지의 전철 사업도 우리 저와 같이 나왔던 후보들이 공약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거기에 대해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양주와 경계에 있는 내천면이 거기에 대해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통망으로 확충해 가지고 편익을 제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우리 포천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한번 관철시켜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 일례로 어떤 것이냐면은 현재 도농복합시에는 고등학교의 그 농어촌 특별 전형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동지역, 포천 동에 있는 학교는 농어촌 특별 전형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포천 고등학교죠. 이 포천 고등학교의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한 부활, 이것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필요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한경대학교의 그 대학원도 이쪽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와 같은 우리가 성인들이 여기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대학원 같은 거, 학교는 안 되니까 그건 수도권 정비법에서 제외가 되는 문제니까 이 대학원 이런 것들 저희가 유치해가지고 학교 기관을 유치한다면은 좀 더 젊은 층으로의 인구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를 지금까지 작은아마 해왔고 또 앞으로도 큰 정치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건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이게 이런 전염병에 대한 그런 방어가 안 됐다는 것은 위정자들의 실정이고 실책이죠, 이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 초기 대응을 잘했다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 테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군 부대가 이 전염병에 무방비 상태로 뚫혔다고 하는 것은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야 없이 어떤 위정자의 계층 없이 다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선거구별 후보자 소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담토론 후보자 초청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다음 달 6일로 개학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수업 일수를 180일 이상 운영하는 등의 학사 운영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개학 연기에 따라 줄어든 수업 일수 10일은 학교 공동체 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학교 수업 시간을 감축할 때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별, 학기별 수업 일수의 균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학생 휴식권을 고려해 여름 방학은 2주 이상 확보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덕정역에서 서울 상복역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신규 노선인 G1200번 버스가 24일 운행을 시작합니다. G1200번은 버스 총 8대로 운영되며 배차 시간은 15분에서 25분입니다. 버스는 덕정역에서 출발해 옥정지구와 고읍지구, 의정부 밀락을 거쳐 서울 중랑구 신내역, 망우역, 상복역을 경유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